지금 아이를 지금 보내셨잖아요. 좀 이렇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집에 와서 이제 뭐 했는지 궁금하니까 저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EBS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긴 하다고. 아, 그래요? EBS 호랑이 선생님하고 나오시는 선생님들 얘기하면서 담임 선생님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렇죠. 다행이네.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선생님이니까. 교감이 되니까. 더 칭찬 한번 해주면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렇구나. 초등교육의 목적, 또 초등교육을 통해서 키우고자 하는 그 인성이나 능력,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 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없이 잘 교육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청 교수님 해주시죠. 네, 우선 그 가장 초등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어떤 습관이랄지 또 어떤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초적 자질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랄지 또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될 땐 참을 줄 알고 또 하기 싫어도 이건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을 배워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좀 그 기초적 그러니까 습관과 함께 기초적인 시민성 을 길러주는 그런 방향에서 초등교육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깊이 있는 사유랄지 뭐 이런 쪽보다는 어떤 활동을 해가면서 관계를 넓혀가고 경험을 해가고 뭐 이렇게 해가는 그런 교육으로 가는 것이 초등교육의 목적입니다. 좀 대면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교육 경험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성인들은 괜찮아요. 저는 대학에 있지만 대학생들의 수업은 화상으로 하거나 이럴 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를 응원해 줘야 되고 더 좀 넓은 눈으로 봐주기를 좀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는 시간은 그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그런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기초학습 능력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그리고 동료들과의 어떤 그 협업 능력, 공감 능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이지만 잘 적응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맺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초등학교 1학년에 사실 막 입학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입학했을 때는 처음 한 달은 모두가 다 빨간불이라고 사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 시기나 이런 시기는 학습보다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런 경험들이 좀 더 중요하다가 본격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이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똑바로 앉아가지고 막 다 공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전히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어머님하고 잘 협업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시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이니 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이제 더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은 조기 발견, 조기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필요한 이 도움을 적절하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나 교류, 협력하는 활동들이 제한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이 많아서 약간 밖으로 눈을 돌려서 아까 그 드론 촬영에서 보셨겠지만 학교를 전체적으로 꾸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뭐 하트 모양 꽃밭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마음치유 뭐 쉼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애들 없는 동안 토마토도 다 심고요. 그래서 1인 1토마토로 이름표를 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책임감 가지고 기를 수 있게. 그리고 감자 같은 것도 심어서 또 텃밭 활동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연하고 먼저 교감하는 연습, 그다음에 소통하는 연습을 하면서 생명 존중 의식을 좀 자연스럽게 길러서 이제 요거를 이제 잘 갖고 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인성교육까지 좀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아동기에는 이런 자립감, 책임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길러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도성, 뭐 이런 자율성 이런 것들은 한 만 6세 이전에 형성되어지는 되게 중요한 자질이다. 심리적 과제다. 이렇게. 6세 이전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긍면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지는 거라 사실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서 와야 되는데요. 가장 안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잉 보호와 과잉 통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 아침에 아이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일어나서 한 술이라도 더 먹으라고 엄마가 머리 다 빗겨주고 막 심지어 양말도 막 다 신겨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냐면 아이 결과만 가지고 아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 조금만 한 30%만 하시고 아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과정에 대한 이 격려를 한 70%를 좀 하시고 어머니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으셔도 손을 약간 뒷짐을 딱 쥐시고 뒷짐을 딱 쥐시고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네가 했네 라고 해서 자꾸 주어를 아이로 이렇게 좀 자꾸 만들어주시면 아 이거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아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서요 이후에 자율성이라든지 주도성에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조금만 가정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그런 태도를 조금만 가져주시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아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구나가 중요하지 않고요 잘하는 아이인데 나중에 혼나면 나중에 못하면은 확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구나 이렇게만 돼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조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잘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욕심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도 좀 잘 쫓아갔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기초학습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여기에 대한 걱정도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걱정 있으시죠? 많죠. 어떻게 하세요, 지금? 지금 일단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긴 한데 집에서 그 과제를 해야 되는 게 많아서 제가 따로 시키는 건 지금 없어요. 학교 일단 꾸러미 하는 것도 지금 조금 바쁘고요. 출석 체크하는 것도 지금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놀 시간을 주고 싶긴 한데 놀 수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책 읽기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도움을 주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아이들이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삶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굉장히 혼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가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반면에 부모가 해야 될 몫인데 이걸 학원에 맡기고 이걸 학교에 맡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습관 또 기초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려면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을 차분히 해내는 이 작업이 저는 베이스가 좀 돼야 된다고. 좀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뭐 이렇게 좀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서두르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 교육과정도 먼저 지금 단계도 아닌데 뭐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부모님들의 욕심이랄지 과욕에서 출발하게 되니까 자칫 그러면 아이들이 다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수준 차이가 있고 성장의 속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부모의 욕심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아이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교육의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아이 성장과 발달, 아이의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부모님이 좀 더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열심과 욕심의 그 경계선이 쉽진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1학년에 이제 들어가서 아까도 살짝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배우는 내용들 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1학년 때는 배우게 되나요? 학교생활 적응이랑 일단 안전교육 중심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을 주로 배우는 국어교과 있고, 그다음에 숫자랑 기초 연산을 배우는 수학교과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 저희 때랑 다르게 주제별이랑 다양한 활동들이 묶여 있는 통합교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합교과? 네, 교과서 이름이 되게 예쁜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뉘어서 교과서 이름이요? 네, 그래서 계절에 맞는 활동들을 이제 묶어놓은 그런 교과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 중심으로 저희가 수행평가를 하려고 이제 학교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우리 아이가 이제 초기에 학습을 좀 소홀히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할 때 이걸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또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일단 그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개인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또 가정 이런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 개념 형성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잦은 어떤 성공 경험, 성취감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학생들이 그것을 이렇게 학습으로 전이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님과 한 어떤 교실 수업의 약속, 생활 약속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수업 절차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태도라든지 또 뭐 수업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좀 잘해줬으면 좋잖아요. 그죠? 요걸 좀 높이려면 팁 좀 주세요.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제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고 그 주변의 여러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부모님이시거든요. 가정에서. 물론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 이 학습, 배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스스로가, 부모님 스스로가. 옆에서 다 책이 듣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배움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되겠네요. 네, 중요하죠. 아니, 실제로도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주거나 뭐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가 하는 모습을 담게 되는 거죠. 부모가 TV를 보면서 애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공부하고 있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고 독서를 하는 거하고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부모의 어떤 그 생활 그 과정이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이 되겠죠.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제가 몇 가지 저도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릴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 이제 심리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성, 유능감, 자율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충족이 되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뇌발달 학자들하고 뭐 다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초기에 좋은 아이들일수록 대뇌 발달이 촉진된다. 그래요? 네, 그런 연구들이 지금 계속 예전부터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정말로 뭔가 아이를 진짜 적응적이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려면 일단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좀 좋아야 돼요, 아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네.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다는 거는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다는 게 아니고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먼저 보는 것이 먼저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아이에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주의가 산만해요. 어느 부분에 산만하지? 얘가 시각에 산만하구나. 얘는 청각에 산만하구나. 요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그건 아이가 스스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시각에 산만할 때는 그런 벽지를 그냥 다 아이보리로 다 바꾸자. 이런 식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뭐 아이방만 하시던지요. 그러니까 막 벽지가 막 화려하고 그러면 아이 공부하는 걸 너 공부하지 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산만한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좀 잘 고려하시고요. 유능감을 그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그거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자존감 공식인데요. 제임스라는 학자가 했다는 공식인데 성공분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뭐냐면 성공 경험을 많이 해주면 실패를 하더라도 애들이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의 초점을 어디다 두시냐는 거예요.
하버드 가는 거? 그게 성공인가요? 약물 혼자 씻는 거. 이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아이가 일상생활을 사는 어떤 성공의 개념을 부모님의 입장으로 보지 마시고요. 소소하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주시면 그거에서 아이가 유능감이라는 게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아이가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하는 기본적인 동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내 아이의 특징이 뭔가. 예, 그거부터 먼저 좀 파악하시는 거. 예, 그거를 좀 가장 강력한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 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아이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기심만 시작이 되면 그 다음 활동은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하게 되고요.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질문 하나하나를 어쨌든 다 대답은 해줘야 돼요. 네, 대답을 해줘야 이제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했을 때 성공한 대답을 들었을 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모르는 것들도 질문하게 되고 자기 표현도 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호기심 충족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단계는 따라오는 편이어서 학교에서도 주로 그런 거를 많이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 방역, 뭐 K 교육,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초등교육에 한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이 초등교육이 나아야 될 그 방향은 어떻게 가야지 좀 더 건강하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K 방역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사실은 공공성이었습니다. 맞아요.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외국인이든 아니든 저희들이 차별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주 잘 대응했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완전히 그 초등학교는 이제 모든 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학교 외적인 곳에서는 부모의 정보력, 부모의 경제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급식 논쟁이 벌어질 때도 왜 뭐 있는 사람의 자녀들까지 다 무상으로 밥을 줘야 되냐 이런 그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초등교육이 자리를 잡고 이 초등교육의 그런 면들이 다시 중등으로 이렇게 확산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만이 K교육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면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랄지 뭐 이런 상황 또 학교 간 서열화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경쟁이 심화된다랄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K교육은 절대로 저는 세계적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염병이라든가 또 뭐 기후위기라든가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그 다양한 파도들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해낼 거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어떤 비정상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요란한 그 뉴노멀 뭐 이런 논의보다는 진지하게 각 분야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필요하고요. 교육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우리 교육이 능력 위주, 실력 위주의 함몰이 됐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한 존엄한 인간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학식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교 생활 하고 있는 초등생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렇게 좀 해라. 마지막으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정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이런 거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꼭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학교를 신뢰하고 학교에 따뜻한 마음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로서의 삶이 아이의 가장 큰 교육이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이, 너희들이, 그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 또 많은 어른들이 열심히 돕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학교에서 너희들이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어머님들께는 어쨌건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 현장에서는요, 아이들이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죠. 예, 이 기회를 부모-자녀 관계를 좀 증진시키는데 대뇌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을 갖고 또 뭐 사람과 또 세상과 자연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사실 부모님과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선생님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지원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1인이라서요. 아이들이 일단 공부보다는 이제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학교도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다 모두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좀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열심히 즐기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같이 살아가는 힘을 좀 길러서 네, 남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합니다. 네. 단 한 번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학교 환경에 지금 들어간 1학년들 네.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네, 네. 박수 주고 싶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한번. 네. 야,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학교 생활을 시작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은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일이다.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가 한 말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초등학생들의 마음에 꿈과 열정을 지피는, 그리고 성장의 토양이 되는 진정한 배움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현 고3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재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학생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죠. 조금 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들은 또 강점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